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네. 인구의 8%가 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서 최대의 난민이 됐다 이럽니다. 네. 참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요즘 여러분들 해외 토픽 보면 그런 장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가면요. 네. 이제 손재주가 좋은 원주민들 많습니다. 종이로 뭘 만들어요. 네. 모자도 만들어 팔고 인형도 네. 만들어 팝니다. 그 종이가 뭐냐? 돈으로 만들어 팝니다. 돈을 막 말아가지고요. 막 모자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 팔고 돈으로 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네.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10,000. 네. 1000%. 게다가 올해 IMF가 자,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100,000%가 될 것이다. 100,000%. 네. 쉽게 말해서 지금의 100만 원이 1원의 가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이렇답니다. 우리 그 화장지 롤 요만한 거 하나 있죠? 네. 국내에서 산다면 그 몇백 원밖에 안 할 겁니다. 몇백 원짜리. 요거 하나가 250만 볼리바르 달러. 그러니까 250만 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돈, 아니 우리 돈이 아니라 250만 배의 가치.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네. 대한민국이 과연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베네수엘라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네. 꺼냈고 주제를 정한 겁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베네수엘라가 한 일입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반미와 자주와 민족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상복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이게 베네수엘라의 4대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모방하고 본뜨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아까 방금 우리 양영한 원장이 얘기한 대로 온 국민이 엑소더스하고 휴지, 그 다음에 햄버거 사 먹으려면은 뭐 한 달 월급이면 햄버거 하나밖에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베네수엘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원이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석유 쇼크, 오일 쇼크였을 때 베네수엘라가 아주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 석유 번 돈을 다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된 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도 노르웨이는 그거 한 방울도 퍼내지 않습니다. 왜? 다음 미래 세들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근데 베네수엘라는요,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펑펑 쓰면서 뭐 정말 사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석유 퍼진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왜 안 줘, 이제? 지금도 줘야지. 거기서부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베스라는 정말 이상한 사람 아시죠? 차베스가 아주 포퓰리즘 중에서도 정말 차베스 포퓰리즘, 왕중왕 포퓰리즘을 했습니다. 다 공짜고 다 그거 했습니다. 그런 결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냐?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요. 왜? 아니, 고가는 다 헐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치안 불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의 신변과 치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베네수엘라 하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년이면 자영업자들 거의 90%가 다 그만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은 우유, 분유 훔치는 가장도 눈물 어린 가장의 사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칼 들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장발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빵 한 조각 훔치기 위해서 장발장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은, 아, 대한민국의 내일이자 모레자 글피 아닌가 물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몸무게가 무려 11kg가 빠졌답니다. 네, 못 먹어서. 국가가 강제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아침 영양을 저희가 켈러그에서 만든
시리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 주민당 75%가 아침에 그걸 먹고 있는데 공장이 최근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켈로그 공장이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랬습니다. 역시 미국 놈들 다 쫓아내 잘 보냈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 박수치고 다 한 겁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영이 되겠습니까? 시리얼 하나도 못 만들었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 자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99년도에 차베스가 집권을 했습니다. 차베스가 딱 집권했는데 군인 출신이에요. 집권을 한 다음에 나는 반미의 선봉에 서겠다. 중남미는 반미 국가에 대한 선봉이 돼서 미국과 대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남미에서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들한테 우리는 석유를 아주 싸게 보내겠다. 그래서 쿠바 같은 석유를 엄청 싸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국의 불을 막 쓴 겁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석유 시설 개선, 재투자는 하질 않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는 국가의 부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졌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투자를 하고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웨이처럼 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쭉쭉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후계자, 마두로라는 후계자가 등장했어요. 부통령했죠. 차베스 때. 대통령이 되는데 이 친구가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포퓰리즘. 포퓰리즘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로마가요. 멸망한 게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로마는 왜 그랬냐. 식민지에서 식량을 착출해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빵과 서커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서커스 보여주고 무료로 밀가루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식민지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로마는 식민지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식민지가 있습니까? 뺏어올 식민지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막 포퓰리즘 쓰고 돈 나눠준 건 뭐냐? 결국은 우리 자식들 거, 손자들 거 먼저 쓰는 겁니다. 선불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 손자들을 식민지화 시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꼴을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손자가 아니야. 자기 국민들을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보다는 일주일 후를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저렇게 됐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나눠 먹는 거 참 좋습니다. 다 좋아요. 같이 평등한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고민하면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처럼 나눠주면 선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말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표 얻기 위해서라면은 악마하고도 딜할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표 얻으면 뭐 주겠다. 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래서 포퓰리즘 하에서 차베스 찍어주다 전화가 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발 포퓰리즘은 우리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건 참 유혹적이죠. 그리고 남이 공짜를 준다는데 그거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고령수당부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어르신들도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농촌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유혹에도 빠질 수 있지만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정말 어린 나라를 위해서 구하겠다고 자동차에도 뛰어드는 게 또 하나의 인간의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가는 포퓰리즘을 보면서 아까 딸기 파파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북한하고 비슷하게 되려고 북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이 포퓰리즘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또 하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 통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굉장히 조작하고 그래서 통계청장도 목을 날리고 이랬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약진 운동을 이 모택동이 했었죠. 왜냐면은 중국이 이 영국하고 10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자고. 그런데 중국의 전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막 거기 지방에 있는 청장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가짜 통계를 막 올려보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흉작이 됐는데도 풍년이 돼가지고 뭐 쌀이 뭐 200톤 있어요. 뭐 300만 톤 있어요. 이렇게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하자면 모택동이 잘 돼가는 줄 알고 대약진 운동을 통해갖고 막 그 엉터리 통계, 가짜 통계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7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통계에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과 짝짝꿍을 갖고 언제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엉터리 통계가 맞은 결과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보고 우리가
어이구야, 그래도 우린 저 정도도 아니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착실하고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년 전에 네. 차베스가 잘 나가던 시절에 네, 잘 나갔었죠. 차베스를 네. 뭐 칭송하는, 베네수엘라를 칭송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본 적이 있는데 저건 아닌데 저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모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된 것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고 네.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반미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 원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국가 정책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니 국제 유가 떨어졌으면 지금 사우디 같은 거 다 망했고요. 노르웨이 경제도 다 붕괴됐겠죠. 그건 아닌 것이죠. 국가의 운영을 정말 눈앞에 보는 단견으로만 미국과의 관계도 큰 틀에서 국가 운영이라는 큰 틀 책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반미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중남미에서는. 그렇지만 멋있게 보인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사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무능과 무책임이 오늘의 국가를 베네수엘을 만든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 다 국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 절반 이상이 국가를 떠나겠다는 네. 겁니다. 그게 국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외부로 탑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내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니야 자꾸 포퓰리즘으로 공격하지 말어. 다 왜 미국 때문이야. 유가 때문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은 전 세계 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포퓰리즘에 연구한 학자들한테는 국가가 포퓰리즘 때문에 어떻게 멸망해 가는구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 쪽에선 언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차베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석유 재벌들, 그 석유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미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을 착취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쇼크 때 난 돈 다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무슨 거기에 석유 재벌이 있고 무슨 기득권에 착취하는 기득권이 있습니까? 지금 좌파 언론들은 아주 얼굴을 그냥 철판 깔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좌파 언론들의 가짜 뉴스, 가짜 논리, 그 다음에 회유하고 또 사람을 겁주고 또 어떻게 보면 위장 논리가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태, 우리가 바로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파 지식인들도 좀 네. 폭넓게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통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이 순간만 공간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공간만 보기 위해 베네수엘라 미국이랑 공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통사적으로 볼 필요가 굉장히 있다. 네. 난 굉장히 진보가 좀 시각이 넓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좁아. 이게 한국 진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를 보면서도 자 한국 진보 모든 악을 미국으로 돌려버리는 논리적 기계를 됩니다. 아주 쉽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잘못은 미국 때문이다 하면은 또 그럴 때 보입니다. 미국의 무슨 제국주의 정책 때문이다. 세상은요 그렇게 단순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모든 문제는 기득권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은 커요. 그 중남미는 빈부 차이 굉장히 큽니다. 기득권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고 통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견 우물알 개구리처럼 세상을 보고 자기의 시각에 세상을 판단하면 자 베네수엘라를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방금 쭉 말씀하신 질풍께서 진보가 더 수구적이다. 한국의 진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40년 전에 뭐 학생운동 한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오늘의 이 진보라는 세력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런데요. 우리 베네수엘라하고 또 지금 우리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기 아들, 딸들은 다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 보낸 거. 베네수엘라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그거 미국 스테이크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시카고 예술대학, 그리고 뭐 미국에 가면은 그냥, 미국 소고기에다가 그냥 미국에서 물건을 갖고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트렁크 3개 갖고 간 그런 저쪽에 의원들 제가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유, 참. 자.